좋아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바로 여기 2023년형 토요타 RA 부사 페이스리프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신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시승을 해보고 도로에서 어떤지에 대한 제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19인치 휠과 전면비 투면 모두에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풀옵션으로 제공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인조 가죽에 빨간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멋져 보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 전동 조절 시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은 일반 페달입니다. 그래서 이 버전에는 알루미늄 페달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진행되면서 차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브레이크를 밟고 이게 시동 버튼입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를 착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을 3단계로 켜고 주행할 예정입니다. 연비도 초기화해서 어떤 연비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체 리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영상에서 실내, 외관, 전체 리뷰, 모든 세부사항, 멀티미디어, 계기판, 모든 것, 소재 품질 등 차량에 관한 모든 정보를 리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미 채널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만약 없다면 며칠 후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제 새로운 디지털 계기판도 적용되어 정말 멋지게 보이고 다양한 기능을 변경하거나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멋진 뷰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진짜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 가죽이고 빨간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이제 차량을 운전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제공됩니다. 주행 모드 변경,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노멀 모드가 있고 원하신다면 트레일 모드도 있습니다. 우리는 에코 모드로 주행해보고 이 모든 모드도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토 EV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 전기 모드로 갈 수 있고 차량이 알아서 선택해주거나 전기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또는 오직 가솔린 엔진으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이 여기서 알아서 선택해 줄 수도 있고 직접 EV 모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통해 직접 수동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 구석에서 하이브리드 모드만 표시되거나 EV 모드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3-4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차량이 충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즉 이제 배터리가 충전되고 차량은 오직 가솔린 엔진으로만 주행하게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반 모드로 주행하겠습니다. 저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갈게요. 이게 가장 좋은 모드입니다. 보시면 배터리로 18km 주행 가능하고 가솔린으로는 129km 주행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이 수치를 리셋했고 이제 주행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에너지 흐름도 보여드릴 테니 그 부분에 대한 정보도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정말 좋은 카메라도 탑재되어 있어서 일반 후방 미러와 후방 카메라 화면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뒷좌석에 짐이나 사람이 있거나 더 명확하게 보고 싶을 때 이런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주행을 시작하면 참고로 창문을 통해 바깥 시야가 아주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큰 미러, 큰 창문, 훌륭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리뷰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습니다. 주차장 등에서 저속으로 주행할 때 배터리가 충분하다면 차량이 조용하고 깨끗하게 움직여서 정말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차량이 에너지 흐름에 대한 멋진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배터리가 있고 후면에는 전기 모터가 있으며 전면에는 변속기에 통합된 전기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열 엔진, 즉 가솔린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사륜 구동입니다. 즉 이 차량은 지능형 사륜 구동입니다. 즉 필요할 때 뒷바퀴에 동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어 차량의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운전자가 강하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량은 즉시 엔진과 전기 모터의 모든 힘을 결합하여 최대 출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후륜 구동도 작동합니다. 즉 필요할 때만 작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알아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그립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지금 스포츠 모드에 있고 고속도로에 나가면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 바퀴에 전달되는 출력도 표시됩니다. 지금 여기 그래픽이 표시되고 바퀴에 전달되는 출력과 어떤 바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속할 때 보시면 정말 놀라울 거예요. 오토 홀드 전자식 핸드브레이크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0도 카메라도 있습니다. 또한 S 모드, 즉 스포츠 모드도 있는데 왼쪽으로 밀면 활성화되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수동으로 기어를 변경할 수 있어서 차를 재미있게 운전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차는 정말 잘 세팅되어 있어서 오늘도 많이 운전해보고 어제도 많이 운전해봤는데 정말 편안함과 스포티함 모두에 잘 맞게 세팅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중간 수준에서부터 스포티함까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그렇게 많이 보조되지 않거든요. 노면 느낌을 더 현실적으로 전달해줘서 바퀴의 피드백을 정말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이 차는 만능형을 지향하거든요. 약간 오프로드도 갈 수 있고 아주 스포티하게도 운전할 수 있고 306마력이라 충분히 강력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COE 배출량이 22g이고 18.1kW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서 전기 모드로만 최대 75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드로만 최대 75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최고 속도는 시속 135km까지 낼 수 있죠. 맞죠? 그리고 가속력도 있고 차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정말 잘 세팅된 차량이에요. 이 차량에는 2.5리터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직렬 4기통이며 앞서 보셨던 두 개의 전기 모터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총 출력은 306마력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출력이 필요 이상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스포츠 모드에 있고 페달이 정말 민감해서 지금도 엄청난 출력이 바로 느껴집니다. 정말 미친듯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출력 면에서 정말 좋고 차가 매우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스티어링인데 바퀴에 아주 좋은 피드백을 주고 정말 좋은 느낌을 줍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차로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이게 정말 좋은 점이에요. 아시겠죠? 차가 약간 무거워지는데 스티어링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이런 터치가 정말 좋습니다. 또한 이 차에는 사각지대 감지 기술,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오토파일럿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 기능들도 함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가속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르막길로 가고 있죠? 이걸 보세요. 오르막길에서도 다른 차량을 쉽게 추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중앙 차선으로 갈게요. 너무 빠르게 운전하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 차의 파워는 정말 엄청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도로 위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잘 달립니다. 차가 도로에 착 달라붙는 느낌, 그립감이 정말 대단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점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처럼 시속 120km로 달릴 때도 휙 하고 나가는 힘이 느껴져서 정말 좋습니다. 파워면에서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시속 100km로 주행할 때도 정말 쾌적합니다. 고속 주행 시에도 차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달립니다. 예를 들어 도로 위에서 정말 부드럽게 잘 달려요. 차의 디자인 때문에 외부에서 약간의 풍절음이 들리긴 합니다. 이 차는 쿠페가 아니에요. 포르쉐 카이엔 쿠페나 GLS 쿠페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박스형 디자인이라 트렁크에도 공간이 넉넉하고 뒷좌석에도 공간이 많고 전체적으로 실내가 아주 넓어요. 차가 매우 넓고 이런 형태 덕분에 고속 주행 시에는 약간의 풍절음이 들립니다. 이제 오토파일럿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티어링 휠에서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버튼 2개만 누르고 속도를 설정하면 차가 알아서 주행해 줍니다. 차선 사이를 유지하고 가속하고 브레이크도 밟아주죠. 그리고 정말 잘 작동하는 걸 느꼈어요. 차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차선 사이를 잘 유지합니다. 정말 훌륭하게 작동해요. 저는 오토파일럿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오늘 몇 번 테스트 해봤어요. 어제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려두라고 경고하지만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개선되었고,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할 때 내 차도 알아서 그에 맞춰 움직여줍니다. 해야 할 일은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리고 도로에 집중하는 것 뿐이고, 힘든 일은 차가 대신 해줍니다. 안전 기능, 비상 브레이크 등 모든 기능이 있고 화면에도 멋진 그래픽으로 표시돼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멋지게 작동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커브도 잘 돌고 중요한 건 차선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차선이 뚜렷할 때는 이 시스템이 정말 잘 작동합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훌륭한 시스템이고 안전 기능도 뛰어납니다. 아직도 스스로 운전하고 있고 커브도 잘 돌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 상황에서도 정말 좋아요. 교통 체증이 있을 때 멈췄다 갔다를 반복할 때 이 시스템이 완벽해요. 차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제 내가 직접 운전하고 싶으면 여기 버튼을 누르거나 브레이크를 짧게 밟으면 돼요. 제가 브레이크를 짧게 밟으면 차량의 제어권을 제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거울이 아주 크고 창문도 큽니다. 저는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위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달립니다. 운전할 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고 어떻게 운전하든 이 차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RAV사는 306마력으로 다른 차량을 쉽게 추월할 수 있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토요타 RAV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SUV 중 하나이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사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카메라도 아주 좋습니다. 어젯밤에 야간에 테스트 해봤는데 어두운 곳에서도 정말 잘 보여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으면 에너지가 다시 배터리로 회수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죠. 교통 상황을 미리 예측하면 연비를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곡선 구간에서도 차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버텨줘서 마음에 듭니다. 정말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주 편안한 차들은 좌우로 움직일 때 배처럼 흔들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요, 이 차는 스포티함과 편안함이 모두 잘 조화되도록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차량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뷰 영상에서 말했듯이 뒤쪽에 배기 파이프를 밖으로 드러내서 나는 스포티한 SUV고 빠르게 달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동시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로고와 파란색 로고도 있어서 나는 친환경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즉 도심에서는 COE 배출량이 22기밖에 안 되고 전기 모드로 최대 75km까지 주행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한 60km 정도 주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차는 정말 다재다능하죠. 이것 좀 보세요. 와, 정말 도로에서 안정감이 대단해요. 진짜로 노면에 잘 붙어 있어요. 그립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브레이크도 마음에 들어요. 브레이크 성능이 정말 좋아요. 노면에서 정말 놀라운 그립감을 보여주고 브레이크도 정말 훌륭해요. 왜냐하면 가속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회생제동과 실제 물리적 브레이크 사이에 전환이 이루어지는 점이 마음에 들거든요. 이 전환이 정말 부드러워서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차는 정말 잘 만들어진 차예요. 시트의 측면 지지대도 마음에 들어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거나 진입할 때 커브를 돌면 저를 아주 잘 잡아줘서 정말 좋아요. 정말 멋져요. 그리고 여기서는 물론 충분한 출력도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붐. 그냥 이렇게요. 여기 고속도로에서 120km로 아무 문제 없이 달릴 수 있어요. 차가 도로 위에서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달립니다. 정말 조용해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고 해야겠네요.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에요. 그리고 가끔 도로 상태가 여기처럼 안 좋을 때, 아스팔트가 별로일 때는 도로에서 약간의 소음이 들리긴 하지만 그건 정상이고, 전반적으로 120km로 달릴 때 차는 아주 잘 나갑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너무 빠르게 달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정말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기분도 좋아요. 시야도 정말 훌륭합니다. 편안함도 아주 좋아요. 차가 잘 만들어졌고 저는 이 차가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많이 마음에 듭니다. 120km 달리는 것도 전혀 문제 없어요. 여기서도 정말 멋지게 달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공간을 좀 내줍니다. 누군가 저기서 차가 고장 났네요. 하지만 정말 멋진 차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 110km 달리고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여전히 더 많은 힘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건 괜찮아요. 이렇게 고속에서도 소음이 그냥 좋아요. 차체 모양 때문에 약간의 바람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아요. 라디오를 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할 만한 건 전혀 없어요. 힘도 있고 스포티함도 있고 연비도 좋아요. 그래서 정말 다재다능한 차예요. 딱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점은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사실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당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차고가 있어서 매일 밤 차를 차고에 주차하고 집에서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 많아도 사흘에 한 번씩 충전할 수 있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갖는 게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직장에서 충전할 수 있다면요. 하지만 차를 자주 충전할 수 없다면 그냥 풀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풀 하이브리드는 훨씬 더 좋거든요. 충전할 필요도 없고 똑같이 멋진 기능들, 토요타의 훌륭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풀 하이브리드 제 말은. 네. 그리고 정말 멋져요. 저도 정말 많은 차를 테스트 해봤는데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연비도 똑같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전 전기차로 가거나 아니면 완전 하이브리드로 가는 걸 선호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훌륭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요즘은 제조사들이 정말 다양한 차를 만들고 있어서 각 차마다 그 차에 딱 맞는 사람이 있죠. 모든 차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차가 정말 잘 맞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기차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큰 건물에 살면서 충전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완전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차량이 정말 좋은 선택이죠. 하지만 충전소가 있고 마당과 차고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에코모드로 가볼게요.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에코모드로 바꿨어요. 저는 에코모드로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잠시 동안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서 시내에서 조금 운전해보고 피드백을 확인해 볼게요. 참고로 시야도 정말 좋아요. 만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만점을 줄 거예요. 이 시트의 편안함도 만점이에요. 그리고 차량의 파워와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만점입니다.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 사이의 전환도 정말 훌륭해요. 전환이 정말 훌륭해요. 이렇게 구현한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또한 회전 반경은 10.4m입니다. 회전 반경이 정말 좋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쉽게 운전되는지 알 수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도
정말 쉽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디지털 콕핏이 마음에 들어요. 많은 정보, 새로운 정보들이 있어요. 아주 유용합니다. 이걸 가지고 노는 것도 좋고 다양한 뷰와 정보를 바꿔가며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도 좋아요.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이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제 관점에서 보면 이건 차에 정말 큰 플러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멀티미디어 시스템도요. 여기에는 애플 카플레이가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지만 애플 카플레이는 그렇지 않아요. 차에 대한 정보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연비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연비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좋은 차예요. 여행 내내 에어컨을 3단으로 켜고 달렸는데 오늘 밖이 정말 덥지만 여기 안은 쾌적하게 느껴지고 에어컨도 잘 작동해요. 물리 버튼이 곳곳에 있어서 모든 모드를 아주 쉽고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물리 버튼을 그대로 유지한 덕분이죠. 여기서 에어컨도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다양한 주행 모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는 오토파일럿과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계기판에서 다양한 뷰를 바꿀 수 있는 물리 버튼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싫어할 만한 게 전혀 없어요. 이 차에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꼽자면 뒷부분의 방향지 시등이 완전 LED가 아니라는 점 정도일까요? 완전 LED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거 말곤 다 마음에 들어요. 멀티미디어 위치도 아주 잘 배치되어 있어서 창문 밖으로도 주변 시야가 잘 확보됩니다. 깔끔하고 안정적이며 멋진 차예요. 정말 훌륭한 차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차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물리 브레이크와 회생 제동 브레이크 사이의 전환이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엔진과 전기 모터에도 같은 이야기가 적용돼요. 출력이 완벽하게 전달됩니다. 전기 모드인지 가솔린 모드인지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부드럽고 22T 변속기 덕분에 토요타가 모든 세팅을 정말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쪽 관계자와 얘기해봤더니 우리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항상 개선하고 있습니다. 비록 광고는 하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계속 뭔가를 개선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이 루마니아나 이 근처 부크레슈티에 계시다면 토요타 부크레스타드를 방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모두 도와주실 거예요. 가격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할인도 진행하니까요. 그리고 네, 차량들도 꼭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토요타는 역시 토요타죠. 물론 여기저기 바뀌거나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말 훌륭합니다. 차량 가격은 풀옵션 기준으로 54, 0유로이고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 뒷좌석 승객을 위한 열선 시트, JBL 사운드 시스템, 열선 앞유리,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미러에 달린 카메라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19인치 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모든 안전 기능, 그리고 오토파일럿까지 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포함되지 않은 것은 바로 도장입니다. 도장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하며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가격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대략 600, 700유로 정도이고 색상에 따라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외의 모든 것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단순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토홀드 등 모든 기능도 이 차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차입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수납 공간이 곳곳에 정말 많아요. 네. 제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잘 만들어진 차예요.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정말 좋은 차입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시트의 편안함도 마음에 들어요. 정말 잘 앉혀져 있어요. 공조 시스템도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짠! 6.5리터입니다. 좋아요. 연비가 정말 좋네요. 그리고 지금은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6.5리터가 나오고 있어요. 주행 모드를 전기 모드로 바꾸면 아직 18km, 저기에는 115km가 남아 있습니다. 네. 모드를 바꾸면 연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조 시스템을 켜면 완벽한 연비를 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SUV 치고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120, 130으로 주행하는 방식에 비해 연비가 꽤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는 이 테스트가 정말 완벽한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고속도로도 달리고 도심도 달리고 여러 조건을 다 경험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완벽합니다. 이제 도심에서는 신호등에서 멈춰야 하죠. 이제 다시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고 필요한 경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여러분이 정보를 완전히 소화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입니다. 실내는 조용하고 방음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반응도 매우 빠릅니다. 신호등에서 출발할 때도 아주 빠르게 출발할 수 있어서 원한다면 가장 먼저 출발할 수 있고 충분한 출력도 있습니다. 페달 감각도 좋고 품질도 좋으며 세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행 모드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그냥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훨씬 더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처럼 출력을 천천히 주는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에코 모드로 주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잘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가끔은 자동차에서 경적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남용하거든요. 계속 경적을 울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이제 다시 공조 시스템을 3단계로 맞췄어요. 밖은 정말 덥고 오늘은 외부 온도가 37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운전하는 이유도 있지만 테스트 때문에 공조 시스템을 켜고 운전하는 거예요. 제가 2차로 했던 대부분의 테스트에서는 공조 시스템을 수동 3단계로 켜야 했어요. 22도이든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이든 전혀 상관이 없으며 거의 모든 상황에서 매우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적용해야만 하잖아요. 정말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교통 표지판 앞에서 잠깐 멈춰 있는데 한 4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도 잠깐 껐어요. 좀 지루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량의 소비량 테스트에 아주 적합하고 좋은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도심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차량의 실제 소비량을 정확하게
테스트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 또 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은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알아요. 아마 5분, 6분, 7분, 8분, 9분 정도 기다려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에어컨 시스템이 켜져 있어요. 이런 신호등의 문제는 에어컨 시스템이 켜진 상태에서 차가 한 자리에 멈춰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그래서 연비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연비가 6.5리터예요. 맞죠? 지금까지 오직 에코 모드로만 운전했어요. 그리고 네, 여기서 한동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신호를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 4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이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교통 상황도 있고 도심도 있고 도심 주행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한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다시 멈춥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운전한다면 아마도 연비가 더 좋을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같거나 더 나쁘다면 여기서 보여드린 것과 비슷한 연비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연비를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제한 속도를 지켜서 운전하셔야 해요. 항상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하세요. 속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연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 때도 보시면 이 차량에는 사각지대 감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사이드미러 덕분에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운전이 쾌적하고 방지턱을 넘을 때도 아주 좋습니다. 서스펜션도 매우 훌륭합니다. 이 차량은 앞쪽에 맥퍼슨 독립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뒤쪽에는 더블 위시본과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정말 좋고 정말 편안합니다. 서스펜션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스포티함과 친환경적인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세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차량을 주차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몇 가지 수치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후진할 때는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차량에는 360도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지면을 매핑해서 실제로 지상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차량을 외부에서든 후진할 때든 아주 쉽고 간단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차량을 거의 완벽하게 어떤 위치나 구석에서도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약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구석, 모든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보거나 더 확대해서 보거나 또는 가이드라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유용하고 멋진 기능들입니다. 주차 파크 모드로 놓으세요.
이제 연비를 확인해 봅시다. 연비는 주행 기록을 보면 6.6리터 소비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수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연비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운전 방식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이 차는 306마력의 SUV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켜고 고속도로, 도심, 교통, 속도 등 다양한 조건에서 6.6리터의 연비를 보여준다는 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운전 스타일이나 주행 환경에 따라서 연비를 4.5리터, 5리터, 심지어 그 이하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RAV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제 평점은 전체적으로 9.9점 정도입니다. 이 차가 가진 매력과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오토파일럿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콕핏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직접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유용해요. 마음에 듭니다. 공간도 마음에 들어요. 이 위에 있는 미러도 좋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주 부드럽고 좋게 작동합니다. 정말 좋은 차예요. 직접 시승해보세요. 구매하기 전에 꼭 시승해보고 직접 보고 테스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차를 보고 싶으시거나 루마니아 근처, 루마니아에 계신다면 토요타 푸쿠쇼티 남부지점에 오실 수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거나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확인해보세요. 친절하시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